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6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마감 방송이 34분짜리였나요? 좀 다소 길게 찍혔죠. 어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적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일단 CPI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증시 같아요. 뭐 항생은 오늘 3%대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도 오늘 우리 장 시간에 괜찮았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장의 수급도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화력 좋죠. 자신들의 상승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이번에 승부가 안 날 것을 대비해서 롤오버로 6월물로 다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 금요일까지는 롤오버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미결만 키우고 빅게임이 펼쳐지지 않겠나 싶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굉장히 빠른 롤오버, 특히 오늘 엄청나게 많은 스프레드 거래와 6월물의 미결 증가가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로 그리고 신규 또 막판 베팅을 한 것들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양매수 옵션 41억 콜옵션, 그다음에 59억 풋옵션, 그다음 금융투자가 63억 콜옵션, 31억 풋옵션으로 나란히 양매수를 보였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60억대의 양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도 중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요 구간이 꾹꾹 눌러대는 구간이 됐다. 그렇죠? 포지션은 좋으나 계속 뭔가 누르고 있다.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언제 말미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내일 변동성을 위한 어떤 작업, 포지션 세팅 작업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도 좀 수상한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콜옵션 급등 시킨 이후로 콜을 대거 청산하고 풋옵션을 늘리는 그런 과정이 나올까 싶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은 기존의 선물 매수 포지션 유지한 채 양매수 베팅, 즉 CPI 발표에 대한 위아래 세팅만 방향 세팅만 조금 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세팅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파생반에는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이 적합하다. 그게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라인도 제가 그림으로 차트로 찍어 드렸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롱을 보셨던 분들은 짧게 드셨든 좀 더 보셨든 제가 다음 라인 361.70까지 향하러 간다라는 메시지 드렸기 때문에 분할로 좀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침에는 제가 프리장 시작 전에 360.40에 대해서 저항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단타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셨죠. 그 뒤에는 숏보다는 물론 이제 저항이 막히긴 하지만 분위기를 이제 중반으로 다가갈수록 이제 읽어서 이거 숏 아니고 반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롱이 좀 유리한데 시장은 세팅하느라 꾹꾹 눌러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아마 활용하신 분들 오늘 좀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파생반에 계신 분들이 또 올려주신 것들 이렇게 보면은 뭐 쉬운 날은 아니죠. 빡세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오늘 좀 어려운 날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항 라인과 이제 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롱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수익을 내신 그런 모습들 또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저항 자리 1차 이건 아침에 하신 분들 아침 9시 10분이죠. 아침 9시 10분 만에 일당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휴식 시간에 뭐 잠깐 해서 수익 나셨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결과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큰 폭으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무리수 두는 거 아니에요. 예, 가성비로 가는 거죠. 예, 200만 원, 70만 원, 71만 원, 28만 원, 25만 원, 70
여기 55만 원, 23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CPI가 이제 뭐 3시간도 불과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앞으로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부터 좀 하나씩 풀어 볼게요. 코스닥 지수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875 저항, 875 저항 여러 차례 막힌다. 그런데 뚫고 가면 이제 그 다음 라인 890에서 900선, 그 다음에 9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리한다. 그래서 이 돌파할 때 이 양봉이 중요한데 오늘 시원한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875를 어제 슬쩍 건드리고 올라서더니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돌파를 만들 때 핵심은 에코프로 BM이라고 계속 늘 강조를 드렸죠. 아무리 바이오들 순환매 만들고 반도체 끌어올린다고 해도 대장인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875를 뚫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여줄 거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걸 움직여서라도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7%, 에코프로가 5% 올려주면서 875를 확실하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전고인 890 부근, 그 다음에 이후 900, 930 단계적으로 자리를 이제 열고 있다라는 모습. 오늘 이제 그러나 이제 코스닥이 1.5% 이상 강세 마감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보합 이하로 하락 종목 수가 900개 이상이 나왔어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종목 수는 이제 하락이 더 많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정말 코스닥에서 외면받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기 앞두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구나.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닥은 이제 누적으로 금융투자에 누적 수익, 누적 상승 베팅이 조금 쌓여 있는 상태고 외국인 중심으로는 이제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 그다음에 선물은 코스닥 선물은 이제 금융투자 해가지고 나란히 만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지수만 끌어올리는 시기다라는 거 포착. 그러면 만기까지 해가지고 이 흐름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기가 지나면 터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열어두고 봐야겠죠. 만기까지 코스피에 비해 롤오버 거의 없거든요. 코스닥은 일단 승부를 보러 갔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지금 승부를 내러 가지는 못했잖아요. 돌파 못했잖아요. 결국 코스닥이 돌파한 자리, 코스피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 자리, 그러니까 즉 전고 365자리, 뭐 이걸 코스닥 890이라고 치면 그 사전에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뭐 조금 차이 뭐 크지 않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요게 이제 내일 CPI 보고 내일 만들어질지, 오늘 밤 CPI 보고 내일 만들어질지가 주목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뭐 항생이 3% 강한 거는 이제 코스닥 강세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화권 증시가 강하면 코스닥이 좀 강한 적이 많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고 코스닥 연계성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항생과 코스닥은 좀 커플링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항생이 오늘 굉장히 셌죠. 완전히 이제 바닥을 잡는 건지 항생의 기대감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선물로 넘어와서 이제 금요일까지 미결을 평소보다 더 늘려놓고 있다가, 자 3월물 미결 보시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되고 있었죠. 금요일까지 미결을 2월달 내내 늘리고 있다가 30만 계약 근처까지 늘렸다가, 그렇죠, 여기 늘렸다가 갑자기 확 줄이는 거. 뭐 당연히 만기가 다가오면 줄이는 게 맞는데 줄이고 있었을 시기, 있는 게 정상인 시기에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승부를 이번 주에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 금요일에 나스닥도 좀 꺾인 바가 있었고 좀 승부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굉장히 빠르게 특히 오늘 3월물에 미결을 크게 줄였습니다. 제가 오늘 20만 정도 내지 21만 예상했는데 미결 종가가 19만까지 줄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미결 줄였다는 거죠. 스프레드 거래는 16만 계약까지 거의 근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롤오버를 빠르게 바쁘게 해줬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대다수의 승부를 6월물로 하겠다라는 거죠. 뭐 옵션에서는 4월물이나 선물은 6월물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거고, 이젠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물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위로 승부를 보는 게 좋지만 중요도는 옵션이 더 높아졌고요.
옵션 외에 다른 만기 상품들, 내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만기되는 것이 많죠. 내 마녀의 날, 내 마녀는 내 마녀가 춤을 추듯 움직인다 해가지고 내 마녀잖아요. 그 내 마녀는 어떤 내 마녀죠? 주식 선물, 그다음에 주식 옵션, 그다음에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 선물이 이제 롤오버로 별로 크게 중요도가 낮아진다면, 높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들을 챙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 조금 시선을 좀 둬야 되겠고요. 그 시선을 주고 있는 옵션이 오늘 외국인들이 양매수 크게 베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가 좀 들어온 겁니다. 물론 선물 포지션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아무리 롤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넘어가서도 6월물에 대한 포지션을 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직 3월물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원래 원하는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해지를 옵션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변동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6월물 선물 미결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이거는 이제 미결 증가 속도, 3월물 미결 감소 속도, 6월물 미결 증가 속도, 스프레드 거래를 토탈하면 굉장히 롤오버가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고, 6월물 미결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뒤집히겠네요. 역전될 것 같고요. 투시는 오늘 실제 신규 매수가 한 700억에서 800억 선으로 종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에서 종가에 들어온 매수는 뭐 신규 2,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매도 1,800억을 보이고 있던 것을 종가에 상쇄시켜서 한 이제 2,400억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이제 700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환율이 일주일 동안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게 제가 어제 정도까지는 환율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시장이 상승을 보이고 있을 때 환율이 지나치게 횡보했다.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 베팅이 계속 횡보 박스 뭐 이런 구간 중립 베팅을 좀 했었다. 원래는 이 경로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요거 시장 올라갈 때 환율은 요 경로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정상 범위를 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정상 범위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좋은 신호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CPI 변수만 없다면요. CPI 변수만 없으면 시장은 코스닥처럼 코스피도 날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CPI는 이 상황에서 깰 수 있습니다. 깨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양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는 옵션, 특히 개인 투자자는 풋옵션 매도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제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에서 매도의 그 금액을 노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조금 많은 것들을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마녀의 날에 뭐 큰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마녀의 날 이번에 옵션을 보시면 양매도가 승리죠. 계속 지금 요거 이후에는 계속 횡보만 했잖아요. 그래서 승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양매도만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변동을 크게 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CPI가 밋밋해서 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4월물 플러스 선물 6월물 조합으로 변동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마녀의 날주 앞에 일주일, 뒤에 일주일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변동성이 즉 옵션 시세가 너무 안 나오면 그 다음으로 옵션 시세를 크게 주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3일 대량 매도해서 누른 뒤 오늘은 이제 만기 앞두고 1천억 가량 다시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 금융투자는 당일 옵션 양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은 당일 양매도로 CPI 발표 이후에도 아무 일 없이 평온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60억 정도 품매도를 한 거는 기존에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은 품매도 쪽으로 더 강화가 된 것은 맞아요. 오늘 자체만 보면 균등한 양매도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은 수량으로는 콜옵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도 양매수지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냐? 수량으로는 풋옵션으로 기울었습니다. 즉 외가의 베팅은 풋 쪽이 더 진심이었죠. 외국인은. 그다음에
콜옵션으로는 개인들이 외가 베팅에는 개인들이 많았고요. 기관들은 이제 품매도 계약수 2만 계약 많았고, 어쨌든 베팅 상태는 오늘 굉장히 어쨌든 큰 베팅이 있었다라는 거. 자, 외국인의 옵션은 토탈해서 한번 볼까요? 363 이하가 수익으로 보입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0.59예요. 다소 선물이 고평가 구간입니다. 오늘 선물이 고평가였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선물을 매도하면서 헤지로 코스피 현물을 매수했죠. 그쵸? 그래서 오늘 베이시스가 0.59, 선물이 약간 고평가된 구간에서 뭐 약간 이제 코스피 200으로 따져야 될 이 옵션을 선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냥 편의상 지금 요 0.5 차이니까 일단 편의상 선물 지수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363 이하 수익으로 지금 여기 옵션으로는 밑으로 되어야 옵션에서는 수익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이제 선물로 땡기겠죠. 선물은 매수 포지션으로 롤오버 중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당일 공략한 콜옵션은 367.5 이상의 콜옵션을 공략을 주로 했습니다. 누적은 367.5 이상으로 오늘 당일 공략한 자리와 동일하고요. 당일 공략한 외국인들의 풋옵션은 362.5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재 내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공략했고요. 누적 풋옵션으로는 좀 외가 베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선호하는 외가 풋옵션 베팅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옵션은 현재 개인들은 최근 옵션에서 현재까지 선방하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에요. 개인들의 옵션은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357포인트 이상 수익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357 위에서 놀고 있죠. 361이니까. 그래서 개인은 수익 중이다 옵션. 그래서 선물은 중립이고 개인은 357 이상 수익이다. 그래서 과연 이 개인들한테 수익을 끝까지 줄 것인가 하는 의문. 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기러 간다면 개인들한테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서 이제 수익 중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 개인들의 당일 공략한 콜옵션은 365 이상 저 멀리 외가가 되고요. 콜 매도는 가까운 쪽에 매도가 많았죠. 오늘 개인들 양매도였으니까 가까운 쪽에 양매도가 많았다라는 거. 누적 콜옵션은 이제 365 이상으로 좀 멀리 땡기는 게 많았고요. 개인은 대체적으로 풋옵션 쪽으로는 매도가 많았다. 그래서 하락에 취약한 양매도 구조가 됩니다. 혹은 상방 베팅이 됩니다. 옵션에서는. 그래서 개인들을 수익을 주지 않는 것만 목표로 놓고 보면 옵션 시장에서는 급락이 더 어울려요.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개인들에게 손실을 주고 끝나진 않습니다. 개인들이 가끔씩은 만기일마다 승리를 할 때가 있는데 단독으로 승리하기보다는 누구랑 같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개인만 단독으로 수익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개인 플러스 기관, 개인 플러스 외국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위로 가면 선물 외국인의 선물과 개인의 옵션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아래로 가면 금융투자의 선물과 개인의 아래로 가면 개인은 수익이 아니니까 아래로 가면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외국인과 함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위로는 365 이상 베팅을 옵션에서 하고 있고 아래로는 353 이하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양매수 베팅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이렇게 양매수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는 365 이상 올라가야 수익이고요. 아래로는 353 부근 이하로 내려가야 수익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손실이고요. 선물도 매도 베팅이니까 올라가면 많이 올려야 되는 금융투자의 상황이고 내리려면은 선물과 함께 적당히 내리면 옵션은 해치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당일 공략하는 콜옵션은 오늘 357.5에서 365 사이의 콜옵션을 주로 공략을 했고요. 풋옵션은 362.5에서 352.5 즉 가까운 쪽에 양매수를 했고요. 멀리 있는 외가격들은 양매도를 보였다라는 거. 즉 실질적으로는 양매수했다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금융투자는 양방 베팅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CPI 결과에 대해서요. 자, 이제 잠시 후 CPI 발표 시간입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예상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예상은 CPI가 좀 올랐다죠. 예, 그래서 적당히 올라간다면, 예상 범위에서 올라간다면 시장은 그래 나 예상했어 하고 또르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예상 범위를 좀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또 많이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시장은 충격에 휩싸여서 내려 꽂을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는 9시 반이 되겠고요. 다가오는 FOMC와 이제 블랙아웃 기간, 연준위원들 블랙아웃 기간 다가오니까 FOMC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점도표 공개도 있고 글로벌 만기, 유럽도 만기고 항생도 만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이번 주는 우리도 만기고 글로벌 만기를 앞두고 펼쳐지는 올해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가 됩니다. 나스닥의 크기가 그만큼 커졌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번 만기일에 걸린 돈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산하기로는 약 8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 원, 뭐 조금만 더 되면 1경원입니다. 단위가 달라져요. 그 정도로 엄청난 대금이 이번 만기에 걸려 있는 빅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 이제 한 2시간 반 뒤면은 이제 CPI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긴장되는 상태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뭐 0.4% 정도 반등해서 올라가고 움직이고 있고 뭐 이틀 음봉을 이제 침범을 하지는 못한 채로 지금 프리장 보이고 있고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원래 가던 대로 장대 양봉이 이어지는지 선물, 아니면 밑으로 이제 구름대, 양운 구름대로 시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좀 봐야겠죠. 배팅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아무도 모르는 배팅 수급입니다. 양매수 배팅.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마치고요. 나머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단톡방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